자기 시간표는 스스로 정하자. 몇 살까지 살자고 목표를 정하자. 돈은 모을 수 있어도 시간은 모아둘 수 없는 법. 어른의 시간표는 달라야 한다. 55세부터 나를 위한 진짜 시간이 시작된다. 나이를 세지 말고 시간을 다시 기획하자. 이미 100세 시대입니다. 그 중간 어디쯤에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 위해 남은 삶과 일상을 점검하고 기획하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55부터 시간을 다시 쓰는 중입니다. 부제는 인생 후반의 시간을 잘 기획하고 잘 쓰는 법. 사이토 타카시저 이해윤역 유영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학창시절에는 지켜야 할 시간표가 정해져 있었고 사회에서는 회사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했다. 좋든 싫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해진 시간표를 따르며 살아야 했다. 하지만 50대가 가까워지면 하는 일에도 변화가 찾아오고 사회적 입지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저자는 정해진 시간표가 없고 조금은 여유가 생긴 50대야말로 더욱더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제까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뒷전으로 미뤄둔 일들에 도전하는 황금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비로소 손에 넣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 삶의 질이 결정된다. 돈보다 중요한 시간 부자로 거듭나라. 인생 후반 내 마음대로 시간표를 다시 짜는 즐거움. 일, 인간관계, 교양과 취미라는 세 가지 주제를 통해 인생 후반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법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고 더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 시간 부자로 거듭나는 길로 안내해 줄 것이다. 1960년에 태어난 나는 이제 60대에 접어들었다. 40대 중반쯤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던 이후부터 언젠가 나에게 찾아올 죽음이라는 존재를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아직 죽음이 눈앞에 닥쳐오지는 않았지만 부모를 간병하거나 가까운 지인을 먼저 떠나보내는 경험을 하고 나니 죽음에 대한 준비태세를 취해 두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내가 이처럼 사생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시기는 딱 55세를 지나던 때였다. 우리말에서 인생 90세 시대라고 했듯이 요즘 시대에는 실제로 90세,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다. 게다가 요양을 받거나 몸져 눕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최대 나이를 나타내는 건강 수명도 점점 길어지는 추세다. 이만큼 건강하고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나도 그만큼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긴다. 몇 살까지 살자 하고 목표를 세워보는 것도 건강한 장수를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배우이자 몬트리올 국제영화제 그랑프리를 수상한 영화감독 오크다이지는 60세를 지날 무렵 98세까지만 살자라고 정했다고 한다. 이렇게 스스로 수명을 정하는 일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까? 구태여 말할 필요조차 없는 사실이지만 몇 살까지 살자 하고 마음먹어도 그 나이까지 산다는 보장은 없다. 예를 들어 90살까지 살자라고 정했어도 그보다 훨씬 짧게 생을 마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것이 꼭 불행하기만 한 일일까?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운명이 우리의 허를 찌른다고, 즉 죽음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예고 없이 닥쳐오는 법이라고 했다. 하이데거는 죽음이 언젠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것이 본래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며 그래야만 비로소 진정한 삶, 유의미한 삶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에 반하여
죽음을 자각하지 않은 채 얼버무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비본래적인 삶 또는 퇴락한 삶이라고 하이데거는 말한다. 자기 스스로 수명을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살다가 맞이하는 죽음이라면 그것은 ing, 즉 현재 진행형인 삶 속에서 죽는 것이 아닐까 한다. 예컨대 90살까지 살기로 정했다면 90살이 될 때까지 삶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간다. 항상 현재 진행형 상태이며 현재 진행형 속에서 죽음을 맞는 것이다. 은퇴하여 뒷방으로 물러날 생각 따위는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계속하다가 죽는 것.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느라 언제 죽었는지조차 모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55세를 논어에 대입해보면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는 자립을 했다. 40에는 헤매지 않게 되었고 50에는 천명을 깨달았다. 60에는 귀가 순해졌으며 70에는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40을 부록으로 50을 지천명으로 부르는 것은 일상적으로 흔히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논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다. 이 구절에는 사람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훌륭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구분법에 맞추어 생각해 보자면 55세란 천명을 아는 50세를 살짝 넘어서 귀가 순해지는 60세로 향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나는 55세가 될 때 천명을 깨닫고 귀가 순해지며 70세에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세 가지 모두를 목표로 삼아보기를 제안하고 싶다. 먼저 천명을 한다란 자신이 이 세상에 가지고 태어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말한다. 천명이라고 하니 왠지 거창해 보이지만 그 사명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혹은 크든 작든 상관없다. 하늘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한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정치가 사이고 다카모리가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늘을 상대하라. 하늘을 상대로 삼아 최선을 다하고 남을 책망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라. 이는 좁디 좁은 인간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광활한 하늘을 상대하라는 뜻이다. 하늘을 상대하면 주변 사람들 눈치를 덜 보게 되고 자기 스스로 납득할 만한 삶을 살 수 있다. 공자도 자기 천호, 즉 나를 알아주는 이는 오직 저 하늘이다 라고 했다. 하늘이 자신을 지켜봐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만하거나 자책하는데 그다지 신경을 쏟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더는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다. 55세란 더 이상 남들에게 평가받지 않는 나이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은 성적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사회에 나와 시험 점수에서 겨우 벗어났다 싶어도 이번에는 실적이나 성과라는 잣대로 더 엄격하게 평가당한다. 평가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55세다. 남들에게 받는 평가는 이제 끝이다. 이제부터는 천명을 알고 하늘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인 셈이다. 55세가 되었을 때 자신이 무엇을 이루어 왔는지, 즉 천명을 알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만다. 이제까지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걱정은 버리자. 앞서 천명은 사소한 일이라도 상관없다고 했듯이 예를 들어 이제까지 바른 길에서 크게 엇나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것만으로도 괜찮다. 엄청난
업적이 없어도 된다. 작은 일이라도 자신이 이제까지 사회에서 이루어낸 역할을 돌이켜 생각해보자. 나라는 존재 덕분에 진보한 무언가가 반드시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가능한 한 좋은 측면을 생각하자.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봤자 소용없다. 살면서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뉘우치고 보상하며 그 후에 착실한 삶을 살아냈다면 그것만으로 족하다. 천명을 알면 마음이 자연스레 편안해진다. 가슴속에 초조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실 감각을 잃지 않는다. 근세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의 철학자자 수학자 데카르트는 방법소설 제1부를 양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배분되어 있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그리고 바르게 판단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본래 양식이나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며 이 능력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였으며 훌륭한 정신은 그저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정신을 잘 활용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데카르트의 말처럼 머리를 잘 써서 훌륭한 정신을 활용할 수 있다면 삶이 평화로워진다. 55세는 이러한 양식을 더욱 건전하게 발달시켜 나가는 단계에 걸맞은 나이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안타깝게도 양식의 반대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인들이 간혹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이따금 내 앞으로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글을 장황하게 쓴 편지가 온다. 팬레터인 줄 알고 진지하게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내 머릿속까지 이상해지는 듯한 편지다. 편지를 쓴 사람은 결코 자신이 망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현실 감각을 확실히 붙들어매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인간관계에 빗대어 보자면 다툼이 생길 것 같은 불편한 상대가 있다면 함께하지 않으면 된다. 존중하되 가까이 하지 않는 기술은 나 스스로를 지키는 기술이다. 55세가 되면 누군가에게 억지로 지시받을 일이 거의 없다. 고속도로를 타지 않아도 된다. 맞지 않는 사람과는 친하게 지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 선택 정도는 자신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나이인 것이다. 만사를 향한 관심을 잃지 않는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란 슈퍼맨처럼 만능의 힘을 지닌 존재가 아니다. 내가 해석하기에는 항상 지금의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 미래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사람을 가리킨다. 목표를 한참 높은 곳에 둘 필요는 없다. 예컨대 신문을 매일 아침 읽는 사람은 향상심이 충분한 사람이다. 매일 아침 신문 읽기가 습관처럼 당연해져서 본인은 그 일이 특별한 줄 모를 수도 있지만 신문을 읽고 사회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행위 자체가 다름 아닌 향상심이다. 물론 신문에 실린 분쟁 지역의 인권 위기나 강대국 간의 무력 마찰 문제로 머리를 싸맨다고 해서 자신이 그 문제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신문을 읽는 행위 자체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관련 없다 하더라도 지금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면 그것이 바로 향상심이다. 이렇게 지적 호기심을 품고 살아가면 사람이 생기를 잃지 않는다. 하지만 정신의 생기라고도 할 수 있는 만사를 향한 관심을 잃어버리는 것만은 피하고 싶다. 러셀 이야기를 해보자. 그는 넓은 바깥 세상을 보려 하지 않고 내면에 틀어박히게 되면 시기나 두려움, 자기 연민, 자기 만족 등 부정적인 정념에 사로잡혀 불행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세계를 확장하는 것을 상당히 중시했다.
행복의 정복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를 자기 껍데기 속에 틀어박히게 하는 정념은 최악의 감옥 중 하나다. 행복의 비결은 이것이다. 내 흥미의 폭을 최대한 넓혀라. 그리고 내 흥미를 끄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저기가 아니라 되도록 호의적으로 반응해라. 자기 마음대로만 생각해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바깥 세상과 연결을 끊지 말고 살아가자. 처음이 좋을까 마지막이 좋을까? 55세가 된 후 늘어난 자유시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 시간 활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단순하게 말하자면 꼭 해야 하는 것들에 첫째, 둘째, 셋째 하고 우선순위를 달아서 그 순서대로 해나가면 좋다. 식사를 할 때에도 맛있는 반찬을 먼저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까지 아껴두는 사람도 있다. 충분히 맛을 음미하고 싶다는 뜻에서는 둘 다 일목상통하고 중간에 갑자기 반찬을 치우기라도 하지 않는 이상 마지막까지 아껴둔다고 치더라도 먹던 음식이 사라질 일은 없다. 하지만 인생이라면 상황이 다르다. 안타깝지만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니 특히 55세가 넘으면 좋아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편이 좋다. 55세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55세는 스스로 자기 시간표를 정해도 되는 나이다.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시간표가 명확하게 짜여 있어서 그대로 활동해야만 했다. 사회에 나와서도 회사를 다닌다면 주중 업무 시간은 회의나 고객 방문 등 세세한 스케줄에 맞춰야 한다. 모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싫든 좋든 이미 정해져 대로 따라야 하는 시간표다. 하지만 55세부터는 강제적인 시간표가 할당될 일은 더 이상 없다. 업무든 생활이든 뭐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55세 시간표의 장점은 싫어하는 과목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즉 좋아하는 과목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체육만,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수학만 해도 된다. 나이 들어서도 행복해지기 위한 지혜. 55세부터는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주요한 과제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좋았다고 생각할 만한 순간을 더 많이 겪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힘있는 것을 접해야 한다. 일본 요괴를 주제로 한 장르 만화의 권위자 미즈키 시게루는 몇십 년이나 되는 세월에 걸쳐서 전 세계의 행복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을 관찰했다고 한다. 그는 이 관찰 끝에 행복해지기 위한 지혜를 알아내어 그의 책 미즈키 씨의 행복론에 행복의 7대 원칙으로 정리해 놓았다. 첫째, 어떤 일이든 성공, 명예, 승부를 목적으로 삼지 말자. 둘째,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일을 계속하자. 셋째,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철저하게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자. 넷째, 좋아하는 힘을 믿자. 다섯째, 재능과 수입은 별개이고 노력이 사람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여섯째, 게으름뱅이가 되자. 일곱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자. 7가지 모두 결국 호기심을 가지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미즈키 씨가 가장 호기심을 쏟은 대상이 바로 요괴였나 보다. 뭐든 배워야 젊게 산다. 한때 배웠던 일에 다시 도전해도 좋고 무언가 새롭게 시작해보는 것도 좋다. 듣자 하니 나이가 든 뒤에 춤을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댄스 학원에 등록해 발표회를 준비하며 학창시절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것처럼 함께 즐기며 신나게 연습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선생님을 따라 배운다는 점이다.
힙합은 보통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 중에는 부모의 영향인지 10살짜리 아이가 춤을 배우러 오기도 한다고 한다. 그 힙합 댄스 학원에도 이따금 5, 60대 남자가 배우러 오는 일이 있는데 춤을 시켜보면 이빨림이라도 잘한다고 해주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순수하게 춤을 즐기는 마음만큼은 대단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10대나 20대 젊은 남녀와 아직 초등학교 정도인 꼬마 그리고 60대 아저씨가 함께 춤을 추는 공간이 탄생한 셈이다. 이렇듯 춤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미있는 취미다. 춤 실력으로만 보자면 60대 아저씨보다 10살 아이가 더 우세할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60대 아저씨가 10살짜리 아이에게 춤을 배우는 일도 생길 것이다. 나는 50세가 되고 나서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때 선생님은 20대라서 나보다 훨씬 나이가 어렸지만 나는 전혀 불편하게 느끼지 않았다. 그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첼로를 해서 음대를 졸업했으니 그 분야에서는 나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 하고 깍듯하게 모시며 여러 가지를 전수받았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배우고 기술을 발전시킬 때 젊게 살 수 있다. 특히 자기보다 어린 선생님에게 배우면 정신이 얼마나 젊어지는지 실감할 수 있다. 앞장에서 55세에 쓸데없는 자존심은 필요 없다고 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앞으로 펼쳐질 시대에는 언제나 더 큰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부족한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